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하게 올라준 가운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미미한 움직임,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또 백신에 대한 소식이 나왔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동시에 개발한 이 백신의 후보 물질이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 승인을 내려주면서 다음 주부터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정부가 부양책 합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시장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30만 7천 명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미국 실물 경제가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상품별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에는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해왕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 보고 인사해 주셔야죠.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수요일이라 많이 이제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괜찮으세요? 네, 요새 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상 이제 몸살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 시장 분위기 체크 드리는데 오늘도 내용이 좀 다소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제가 요새 들어서 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다. 뭐 내년 들어서야 방향성이 굉장히 잘 잡힐 듯 보이는데 시장 자체가 악조건이든 어떤 강세 조건이든 방향성 자체가 이제 딱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시간에 어떤 수익 자체를 계속 거둘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펼쳐지는데 시장 자체가 난해해요. 굉장히. 근데 이러한 상황 내에서도 어떤 저항이나 지지 관점 잘 살펴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방향성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상품별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려 있고요. 해외 선물 넘버원은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별 시세 먼저 확인하시죠. 네, 거의 모든 상품들이 하락 걷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은 0.3% 하락해서 3,649.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42% 하락해서 12,4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역시 약보합권입니다. 44.4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19.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오늘도 강보합권입니다. 1.207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상품들이 하락해주고 있는데 어떤 글로벌 이슈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바이든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왔던 대중국 관세 압박을 당분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든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와 전화를 가졌는데 기존의 미중 합의를 우선 검토한 뒤에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전략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국 전략은 우방국들과 맞춰가는 것이라면서 취임 초기에 손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혀서 우방국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여태까지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기술 전쟁까지 벌여왔죠.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1단계 무역 합의로 잠시 휴전했습니다. 이 추가 관세 부과는 중단을 했지만 기존 관세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 밖에 추가 부양책 통과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라면서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양책에 대한 발언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부양책 관련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부양책 협상은 수주 동안 잠정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부양책 이야기가 시장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시장 밖으로 나왔고 오늘 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약 9천억 달러의 부양책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부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았지만 반대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전반적인 법안을 의회와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면서 추가적인 재정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꽤 괜찮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갑자기 연준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재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바이든 행정부와 파월 연준 의장의 편이 많아지고 있는데 더 자세한 소식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최대 세일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온라인상에서도 최대 할인 행사가 있는데 바로 사이버 먼데이라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 사이버 먼데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사상 최대 소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도비 애널리티스의 통계를 이용해서 지난달 30일이었던 사이버 먼데이에 하루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로 지출한 규모가 108억 달러. 하나로는 12조 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가장 직결된 지표가 이 소비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적인 소비가 나왔다 하면은 경제에 긍정적인 회복 소식을 좀 줄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소비 집계는 유통업체들이 할인 판매를 앞당겨서 시작한 탓도 있지만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주식시장이 현재 상승세에 놓여 있고 또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소비 대신에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가 또 다시 한번 추가 부양책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소비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신 이슈 3가지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 이슈 중에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슈적인 내용 자체를 살펴보나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딱 한 글자로 표현을 하자면은 기대예요, 기대. 한 문장으로 좀 바꾸자면은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하겠지 이겁니다. 지금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양 자체가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상황 내에서도 어쨌든 바이든노믹스랑 연준의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떨어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올라가는 국면으로 좀 취하고 있어요. 내년 되면은 엄청난 부양 정책이 펼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오늘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상원의 합의점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한데 맥코널이 좀 더 거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증시 볼 때 자세하게 볼 거고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오늘 조정 관점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성 자체가 없다고 제가 시작할 때 얘기 드렸는데 이 방향성이 없다는 거는 시장이 너무 불규칙적이에요. 갑작스럽게 이제 24시 이제 나와가지고 방송 시간 내에서 외신 자체에서 또 한 번 어떤 강한 비판을 이끈다면은 또 급매도로 보이다가도 다시 또 급상승을 보이는 이러한 장세 자체가 한두 달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연말까지. 방향성이 한번 잡혀버리면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관점으로만 보십시오. 어떤 관점으로만 지지 관점만 보십시오. 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미장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느끼실 거예요. 너무 불규칙적이에요. 장세 자체가. 어떤 기대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60분 봉이나 일본 관점에서는 쉽게 죽지 않는 어떤 시장 자체가 연출은 되지만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흔드는 국면을 너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힘든 트레이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번 관련해 갖고 부양 관련 논의 이거는 뭐 사실 이제 한 달 이상 어쩌면 2달 이상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연준에서도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앞으로 이제 증시 자체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뭐라도 해주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살려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시려면은 하단층에서 중장기로 이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끌어올려도 괜찮겠지만은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수익 구조를 좀 뽑을 수 있을 만한 형태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단기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가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언급을 여기서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잠을 자는 시간 자체도 있겠지만은 미증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제 12시 넘어서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좀 들어간 다음부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자리값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 넘버원이 23시에서 24시 하는데 이 시간 타이밍에 어떤 자리점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일 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내용 보면서 골드, 나스닥, 오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리, 위치값 한 번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장이 다시 한번 제대로 상승선을 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합의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 좀 지켜보면서 오늘 어떤 방향성 주실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 바로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이 골드 1,800달러를 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와 줬고 오늘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빨간불을 켰다가 파란불을 켰다가 그러고 있는데 오늘 좀 자리 어려울 것 같아요. 골드 어떤 뷰 보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골드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벌써 상승 추세에 접어든 건가요, 골드가? 상승 추세라고 접어들기보다는 조금 추가적인 반등 자체가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먼저 판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차트 잠시만요. 증권사 차트로 볼게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예. 골드가 오늘 단가 자체가 이탈이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탈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파동 국면 내에서 이제 이탈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추가 반등에 대한 기약 자체가 있는데 아직 저항대 자체가 한 차례 남아 있어요.
저항대 자체가 1850까지는 상승을 좀 다소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지금 지점 자체가 저점 자리를 한번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점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은 60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단기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하고 뚫릴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이 부분이 맞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부양 논의가 또 다시 재개가 되는 상황 내에서 어떤 달러에 대한 하방 조건 자체는 어떤 다시 한 번 더 금값에 대한 상승 랠리를 포인트를 줄 만한 요소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이제 매도 위치 값에서 이제 1800 단가까지 오고 나서 이탈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매수를 보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냥 밀려버렸죠. 상황 자체가. 좀 확대하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자리예요. 이탈이 나와버렸습니다. 이탈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 헤드앤숄더 자체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이 부분을 평가를 잘해야 돼요. 상황적으로. 그럼 단기적으로 틱 차트에 대한 구조 자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 차트에 대한 구조로. 자, 틱 차트 구조 보시면은 상단에 대한 저항대 자체가 이미 성립이 됐어요. 근데 상단에 대한 저항대 자체로 추세 단가 채널 자체를 그려보시는 걸 좀 권유드려요. 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상단에 대한 어떤 채널 파동에서 구간대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이 하단 위치 값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재차 높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매수 위치 값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포지셔닝은 1816.0. 1816.0. 지금 월물 기준으로 21년도 2월물 기준입니다. 2월물 기준. 1816.0. 매수 포지션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익절 대비값은 1830까지도 볼 수 있어요. 손절은 1810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손절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유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당일 유동성 자체를. 300틱에 대한 진폭 구간이 한 번에 일으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진폭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임하셔야지 어떻게 보면은 손익비를 구성할 수 있는 단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체크를 먼저 하는 게 손익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중장기 모멘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 단가 체크 드렸고요. 지금 골드 자체가 아직까지 상방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올라갈 거야라는 판단 자체는 좀 금물이에요. 최근 하방에 대한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금값에 대한 어떤 달러가 지속적인 하방을 끌고 있음에도 골드가 하락하는 이유는 어떠면은 골드에 대한 공매도 부분이 많이 실현됐기 때문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좀 평가를 드렸었어요. 사우디랑 이쪽에서 금값을 갑작스럽게 매도를 해요. 지금 아직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유지 중인데 문제 자체가 단가상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중장기에서 1850까지는 단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재매도 국면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년도부터 금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아직은 이탈 관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저항 관점 자체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는 게 좋은데 오늘 단가상으로 1816.0 이 위치값 자체가 매수 위치값이 고수가 돼요. 그리고 1830까지 이때까지만 보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달러랑 괴리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제 금값에 대한 따로 공매도 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달러가 올해 제가 이제 9월부터도 얘기 드렸지만은 9월, 7월 이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달러가 계속적으로 하방권에 들어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달러가. 근데 이게 멈출까요? 예, 멈추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방권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 1년이요. 최소 1년.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증권가에서는 사실 이제 이러한 첫 시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이지만은 이러한 첫 시도가 있을 때까지 1년에 대한 기간 모멘텀 자체는 꺾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관점입니다. 딱 1년에 대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아직도 더 떨어질 값이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아직도. 근데 골드 단가가 이제 괴리가 이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채에 대한 영향 자체도 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그리고 국채의 이제 컨트롤 자체를 연준이랑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급하게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관도 자체가 완전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달러를 보고 평가하실 때는 반대 통화인 유로를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부양 결과가 좀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그때 골드 자리가 반등이 좀 심하게 일어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아무리 꺾이고 있지만 이슈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골드가 재상승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좀 힘들어요. 내년에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데일리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골드 자리 자체가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가 자, 1850까지는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1850까지. 그럼 T차트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포지셔닝 구축하실 때 두 가지 점을 한번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뭐냐면은 이탈 관점. 자, 이탈 관점 아니면 지지 관점. 이탈 관점 아니면은 지지 관점입니다. 이탈 관점에 대해서는 1825에 대한 이탈이 있을 시 매수에 대한 관점. 근데 포지셔닝 자체가 보수적이지만은 리스크가 낮지만은 손익비 자체가 짧게 구성이 돼요. 오히려 큰 손익비 구성을 보시려면은 1816 단가 내에서 보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다. 단가상으로 마디가 이탈 보시면은 1830까지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추세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접어든 건 아니고 달러와 유로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골드의 흐름도 체크를 해야겠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보셔서 1816선에서 매수 진입해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810포인트 그리고 1850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1830까지 좀 수익을 보시는 게 더 안전한 그런 라인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자리값 한번 여러분들 오늘 트레이딩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상품 바로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어제는 상승세가 꽤 괜찮더니 오늘은 회복 기대감 이슈가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5% 하락을 해서 12,386선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은 매도 뷰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어제 이게 진짜 고민하는 단가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그 이전 이제 일봉상 관점에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전 상승분하고 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때 상승분. 이때는 진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게시 자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어떤 시장에 내놓은 정책 없이 끌어올리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바이든이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이제 죽지 않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은데 이동식 채널로 자꾸 랠리성을 보이다가 이제 잠시만요. 이동식 채널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동식 채널로 랠리성을 보이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동식 채널로 랠리성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자리예요. 상황 자체가 이 자리가. 그래서 어제 고점 자리가 사실
파동에 대한 고점 자리가 형성 포인트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이 자리였어요. 18, 12, 12,300, 400포인트, 12,400포인트. 12,400포인트까지는 제가 끌어올릴 것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전일 갑작스럽게 이제 부양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 거야. 네. 뭔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제 중도파가 9,080억에 대해서 이제 부양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상황 자체가. 자,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사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중도 성향 상하원 의원 9,080억, 9,080억입니다. 9,080억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 증시가 급상승을 한번 모멘텀을 더 그렸습니다. 상황 자체가. 중도파예요. 중도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도파입니다. 중도파.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온 내용 자체가 이제 맥코널이 부양책 퇴짜를 놨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셧다운을 10일 남은 상황에서 이 거부를 했다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요. 자, 시장은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앞으로 상승 랠리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연준이랑, 왜냐면 연준도 최근 발언 보시면 아시지만은 되게 웃겨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실질적으로 꺼내놓은 건 없으면서 우리 필요성이 있어. 필요성이 있어. 우리 할 거야. 할 거야. 이 얘기만 반복이에요. 뭐라도 하겠지라는 어떤 어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뭐라도 하겠지. 시장은 어쨌든 기대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이나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랠리폭을 그리는데 12월 말까지는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상승이 얼마나 이끌어질까라는 의문점이 계속 남아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어제 얘기했던 초당파 부양책에 대해서 맥코널이 퇴짜를 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야간에 제안을 했고 오늘 퇴짜를 놨다. 이게 맹점이에요. 자,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야간에 제안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채널 이탈이 되는 상승폭을 줬지만은 어쨌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시황 자체가 죽는 시황이에요. 상황 자체 모멘텀이. 그러면은 이 왼쪽과 같은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 더 연출되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매도 위치 값에서 한 번 더 포지셔닝이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단가 한번 다시 측정을 들어가면은, 자, 오늘 이제 미장 개장 전 포지셔닝 한번 보면은 1, 2, 4, 1호 위치 값에서 매도 포지션 한번 보시고, 이제 손절 위치 값은 1, 2, 4, 50 이렇게 좀 포지셔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 4, 1호 매도입니다. 1, 2, 4, 1호. 자, 월물 자체는 나스닥 기준 12월물입니다. 12월물. 12월물 기준으로 보시고 1, 2, 4, 1호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1, 2, 4, 50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50 포지셔닝. 틱 차트 한번 이제 간단하게 좀 볼 건데, 요새 여러분들이 힘든 거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장 추이 자체가요, 딱 개장하고 나서 이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흔들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또 갑자기 급상승하고. 1시 이후에 제가 보라는 12시 이후에 보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12시 이후에 장이 안정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포지셔닝에 대해서 어떤 지지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축하고서 트레이딩에 임하는 게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대 자체가. 12시 이전에는 흔들어요.
이제 단일적 시황이 없는 상황 내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데일리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웃긴 얘기죠. 이제 시황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지만은 현실이 그래요. 시황이 없고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제안하고 또 거부하고 제안하고 또 거부하고 어쨌든 바이드노믹스 들어야지 부양 꺼낼 수 있어요. 상원이 합의를 해줄 리가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만마하다 이런 평가를 내놓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기대감에 대한 표출로 이제 60분 봉 상황 내에서 이제 이동식 채널을 계속적으로 반복형으로 그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게 제 평가예요. 이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 안에서. 아시겠죠? 자, 오늘 단가 표현 드렸으니까 이 위치값 확인하시고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저항대가 전일 맞물리는 자리인데 전일 이슈적인 부분으로 어떤 차트에서 휩쇼가 좀 다소 발생했으나 바로 이제 소멸된 시황이기 때문에 제 매도에 대한 구간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일단 매도뷰를 주셨고요. 12,415선 매도 진입 보셨고 손절 라인은 12,450포인트 주셨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부양책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공화당과 상원이 합의를 해도 미치메코네 상원 원내대표가 거절하고 또 여기서는 뭐 애매한 발언을 내놓고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나스닥에서는 좀 불안한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장까지 2분 남았는데 개장 전까지 오일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가격이 지금 44.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API 원유 재고에서는 마이너스 200만 배럴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400만 배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오펙 플러스 회의도 내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뷰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 역시 관망입니다. 지금은 진입하기가 좀 불안하죠. 네, 지금 사실 이제 내일로 연장됐잖아요. 네. 이제 3일로 연장이 됐죠. 원래 전일이었죠. 전일.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12월 말까지 770만 배럴입니다. 770만 배럴. 770만 배럴에 대해서 이제 1월부터 580만 배럴을 가기로 했는데 이거를 연기를 하자는 거예요. 연기를 하자.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쨌든 고점은 나왔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고점은 나왔다. 시장 반영 자체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거의 가능성은 낮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진짜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유가가. 근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천천히. 지금 저는 46.26짜리가 고점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는 있어요. 그럼 유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이 자리가 되겠죠. 네, 이 자리가 43달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차적으로. 1차입니다. 1차 지지 43달러. 그러면은 좀 급하게 잡으실 분들은 45.50에서 위치를 잡으시고 43달러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일 보셔도 됩니다. 내일 보셔도 돼요.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저항대를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단가상으로 위치값이 내려갈 수 있는 구간대가 1차 지지가 43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눌릴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근데 이마저도 이탈이 좀 추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차적으로만 43달러까지만 일단 보되 43달러 이탈되면은 또 추가 매도 자리를 진입 자리를 고려하는 게 순서에 맞겠죠. 근데 내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관망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 솔직히 얘기드리면. 예, 왜냐면 내일 오펙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 내에서 네. 재고량이 얼마큼 쌓였고 거래량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띠기엔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평가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유가 자체가 이제 재고에 대한 의미, 재고 발표가 있었더라도 큰 의미 자체를 부여 못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간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미장 이제 개장 소식 들으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고요. 현재 다우존스가 0.25% 하락, S&P 500이 0.4%, 나스닥이 하락폭을 가장 크게 키워서 0.75% 하락해서 12,2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서는 12월에 산타 랠리를 기대를 했는데 강세가 이미 11월에 너무 많이 나와서 12월 달 초 잠깐 쉬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상품별로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오시죠. 네, 오일과 골드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4% 하락해서 3,644.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0.7% 떨어진 12,362.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0.13% 상승했습니다. 44.6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여전히 보합권에서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고 있습니다. 1,81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207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초반에 확인했던 시세와는 조금 변동성이 있죠. 골드와 오일이 상승 전환을 해준 건데 오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5.50달러 선 올라오면 매도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제 회의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 반영 결과값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예. 내일 이제 결과 발표가 이어지는데 내일 이제 매도세가 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가상 반등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보자는 의미는 아니니까. 네, 네. 매수를 보기에는 너무 지금 상승폭이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가 자체가 상승을 좀 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드리는데 어떤 시장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내비쳐 줘야 돼요. 시장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지금은 이제 감산에 대한 연장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상승을 좀 타기 힘들다. 이런 평가값이 있고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이제 제가 이제 11월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7달러가 이탈이 되면은 이제 1차적으로 42달러까지 가고 그다음에 45달러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기억합니다. 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서 또 더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 이제 너무 불보듯 뻔했어요. 이때 상황 자체는 월말에 오펙 회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감산이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야, 이거 감산할까 말까. 그러면은 혼자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산할까 말까. 월말에 그러면 이제 나와갖고 월말에 감산할까요 말까. 글쎄요,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웃긴 겁니다. 즉 외신이라든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너무 당연하게 감산을 할 거야. 왜냐하면 오펙이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분위기가 한 달 전부터 띄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구조 내에서 박스권을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45 레인지에 8월에 들어설 때도 45에서 35 레인지를 앞으로 흔들 거야. 어쩔 수가 없다. 유가 자체가 다시 재폭락을 가기보다 하방폭을 다시 기록하고 다시 상승폭 기록하고 이제 재하방폭을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37에 대한 이탈 자리 측정은 이 35에 대한 단가를 맞고 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추세 관점에 대해서 이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에 대해서 42까지 1차적으로 보라는 의미였고 45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이다 라는 평가값이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시장 가격이 이 구간대에서 반영이 됐으니 재차 매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순서에 맞겠죠. 네. 근데 향후 이제 유가 자체가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살아나진 못할 거예요, 많이. 살아나지는. 유가 자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일정과 같은 어떤 70달러, 80달러 이 사태 자체는 저는 바이든 정권 하에는 좀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현실적이고 유가 자체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국면을 가기보다는 좀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추구하고 싶은 부분은 재차 35달러 만약 도달한다면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매수 플레이 보는 거는 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때는 한 50달러에 대한 이제 영향권으로 좀 한 차례 보는 거는 그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고점 플레이가 나왔다는 가정을 열고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재차 들어간다고 평가를 내리시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오일 가격이 계속 상승해주고 있어요. 지금 0.6%까지 올라왔거든요.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44.8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 오늘 제시해준 자리값이 45.50 라인 매도 진입이었습니다. 원래는 관망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굳이 오늘 트레이딩 하신다 하면은 매도 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지지선이 43달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43달러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오늘 트레이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개장을 했으니까 이제 나스닥에 대한 시점이 조금은 달라졌는지 확인했는데 네, 나스닥이 뭐 지금은 0.67%, 아까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커졌거든요. 저 기다리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 아까 그 단가 좀 한 차례 기다리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하방폭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단가 자체가 지금 잡기보다는 12400 좀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전일 상승 기조 있었던 시황 자체가 이제 소멸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재차 눌림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유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상품별로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서 유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폭을 걷고 있다가 지금 또 달러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0.02% 상승해서 91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또 유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며칠 동안 강보합권에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바로 팻말 들어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따당 하나요? 네, 네. 차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네. 제가 너무 일찍 말했나 봐요. 네. 관망 주셨습니다. 유로는 왜 관망인가요? 네.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번 한 해 동안 달러가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진폭 자체를 좀 강하게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하는데 번 더요. 더 그릴 거예요. 계속 그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자체가 정책적인 시그널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방폭을 한 번 더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저항 관점 자체를 최대한 달러 인덱스가 상단에 머물렸을 때 그때 유로를 다시 한번 매수를 보시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유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유로를. 이거 어쩔 수 없이 달러 떨어집니다. 또 지금 뭐 이제 가정안이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달러가 이제 75달러 이탈도 나올 것이다. 역대 이제 최저치를 나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이룬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75달러는 솔직히 이제 역대 최저치인데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5%에서 10%에 대한 하방권 자체는 추가적으로 돌입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는 입장이라 1년에 대한 기간 모멘텀 자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강해요. 매도세 자체가. 이런 통화 정책 딱 꺼내 버렸을 때. 이때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럴 때. 이럴 때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유로는 다시 한번 재차 상방을 나갑니다. 미국 통화 정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당분간은 최대한 이제 유로 보시는 분들은 관망하시고 이거 달러 저항 맞물리는 자리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강하게. 이거는 수익 나올 가능성 진짜 높아요. 유로는. 유로가 제일 보기 편해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스닥 뭐 말 한 번 바뀌면 갑자기 뒤집어지는데 이제 매수 랠리에 대해서 어떤 지지층 찾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유로 자체가 통화 정책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안정성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장기 관점은 뭐다? 유로다. 이렇게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가요? 장기 관점이 유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까요? 내년이면 가능할까요? 상승 방향이요? 네. 아, 지금은 아직까지는 차트가 좀 역배열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네. 이제 오면 가야죠.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차트 오면 가세요. 오. 굉장히 간단해요. 오면 가세요. 언제 오나요? 기다리세요. 올 거예요. 지금 단가상으로 위치값 보면은 네. 50까지는 와야 되는데 달러 선물 지수 대비했을 때 50까지는 와야 되는데 오면 가세요. 오면. 네, 오면. 오. 그러면 재차 또 급락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게 급반등이 나오려면은 유럽에서 센세이션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꺼내야 돼요. 유럽에서. 말도 안 되는 재정 정책을 딱 꺼내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22 통화 정책이 남아 있죠. 나올 게 뻔해요. PPP 재정 규모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PPP가 뭐예요? 그냥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해갖고 그냥 어거지로 팬데믹에서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 유로존에서 어거지로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전통적과 비전통적을 섞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펼쳐버리잖아. 그럼 달러가 약세를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달러는 추가 하방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유로에 대한 매수, 장기 관점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근데 약달러세를 너무나 많이 예견을 하고 있어서 정말 유로를 한번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벌써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데 오늘 또 방송 말미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사실 이제 여기서 방송하는 게 1년 만에 다시 방송을 하는데 시장 자체가 그 사이에 많이 급변을 했어요.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많이 급변을 했는데 일전에 이제 오프 모임도 하고 코로나 이전 때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화가 들어가면은 제가 이러한 기획도 하고 있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오프 모임도 한다든가 강연회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앞으로 많은 도움 드리고 많은 얘기 나눌 수 있는 회왕이 되도록 하고 옆에서 이제 앵커님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죠?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은 크게 도와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장하고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선물 정보들 공유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트레이딩에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추진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